전쟁으로 치면 이건 완벽한 양동 작전입니다. 한편에선 FSD 기술로 기존 자동차 업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다른 한편에선 위성 통신망으로 하늘길을 독점해버렸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도 아니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지구가 가장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거대한 큰 그림을 보고 나시면 지금 테슬라를 자동차 주식으로만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보시죠. 전기차 안 팔린다는 말이 무색하게 11월 수입차 시장 1위는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모델 Y는 기아, 토렌토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며 전체 차 중 2위를 기록했죠. 전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95%나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단순 판매량이 아니라 바로 감독형 FSD의 한국 상륙입니다. FSD가 도입되자마자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 총괄이 사임하고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죠. 국내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가 이제 한국 도로 위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빵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조직은 하늘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상하 5개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전격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싹 다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 기존 기내 와이파이는 느려서 카톡도 잘 안 터졌잖아요. 스타링크는 저기도 위성 8,000개를 쏴서 지상하고 똑같이 최대 500메가 속도를 냅니다. 비행기 안에서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화상회의까지 끊김없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당장 올 연말부터 테스트해서 2026년부터 서비스한다고 하니 이제 하늘길 인터넷 독점은 시간 문제인 셈이죠.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타링크가 한국 인터넷 시장도 다 잡아먹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업계 분석을 보면 스타링크는 한국의 B2B 시장, 즉 비행기나 선박 같은 곳은 장악하겠지만 일반 가정시장은 뚫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미 5G랑 광맨이 너무 잘 깔려 있잖아요. 스타링크 속도가 135메가 정도인데 한국 5G는 1000메가가 넘습니다. 게다가 스타링크는 장비값만 55만원이 넘고요. 즉 테슬라는 승산 없는 가정용 인터넷 싸움은 피하고 아무도 경쟁하지 못하는 하늘과 바다를 독점해서 알짜배기 수입을 챙겨야겠다는 아주 경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과 하늘에서 돈을 쓸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의 목표 시총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입니다. 현재 테슬라 시총을 뛰어넘는 규모예요. 불과 1년에서 2년 만에 가치가 4배나 뛰었는데 그 핵심 동력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스타링크의 현금 창출력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하늘과 바다를 장악하며 벌어들인 돈이 다시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사업으로 재투자되는 거대한 머니 사이클이 완성된 거죠. 테슬라는 한국 도로 위에서 FSD로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스페이스X는 한국 상공에서 스타링크로 알짜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모빌리티와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는 증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의 주가 등락에 이리 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익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를 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